자, 그러면 오늘 강의 25년차 신생아실 수간호사가 알려주는 신생아관리 A to G라는 강의 주제로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 자격증 취득 보육교사 1급 성모 여성병원 수간호사셨고요. 현재는 로즈마리 병원 신생아관리 전문 강사시고 로즈마리 병원 신생아실 추동숙 수간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300분 정도 우리 선생님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즈마리 병원 신생아실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추동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의 시작 전에 또 저희가 맨날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우리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오늘 강의를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네네. 선생님 얼마나 또 사랑하는지 네네. 그런 또 보기 위해서 하트로 도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네네.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채팅창 보시면 네네. 어머님들께서 하트로 저기 네네. 지금 좀 올라오고 계시죠? 네네네. 요거보다 한 100배 정도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한번 네네. 어머님들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한번 하트로 도배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하트. 어머님들 사랑해요. 네, 오늘 또 이런 속도로 질문도 네네. 많이 올라올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네. 또 강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트 더 빨라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빨라졌어요. 어머님들. 이야. 힘이 납니다. 너무 빠른데요, 어머님들? 특히나 오늘 주제가 또 네네. 어머님들이 다들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라서 네네. 또 기대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도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 같아요. 네네. 네. 배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 후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네. 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배꼽이 보통 달려 있는데, 배꼽은 보통 한 일주일 전후에서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까지 어머니들께서 소독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알코올 솜으로 아기 배꼽 주변을 깨끗하게 닦여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분만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파란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집어놨어요. 그러면 끝에만 이렇게 닦이는 것이 아니고, 알코올 솜으로 전체를 다 충분히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7일에서 한 10일 전후 해서 보통 대부분은 떨어지는데, 뭐 늦게 떨어졌다고 어머님들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일찍 떨어졌다고 아우 좋아 하실 필요도 없어요. 보통 제대로 잘 말라서 깨끗하게 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코올 솜으로 기저귀 가실 때마다 수시로 자주 닦아주시고, 목욕 후에 반드시 목욕 후에는 배꼽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꼽에 물이 닿으면 배꼽도 인체 조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소독을 해주셔야지 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주변을 잘 닦여주셔서 아기 배꼽이 떨어질 때까지 잘 열심히 닦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기저귀 가실 때마다 닦여주시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주시고, 그러면 7일에서 10일 되면 대부분 떨어지고요. 늦게 떨어진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늦게 떨어져도 깨끗하게 잘 아물어서 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배꼽이 떨어져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꼽이 있는 채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집에 가서 배꼽에서 피가 많이 나거나 진물이 많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반드시 소아과에 와서 진료를 보시고 소아과 원장님 지시에 따라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알코올 솜이 우리 평소에 주사 맞을 때 쓰는 그런 알코올 솜 네,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어머님들. 네, 똑같은 알코올 솜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 올라왔고요. 한번 또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답변해드려야 되는 게 있으시면. 네네. 그 후에는 소독 안 해도 될까요? 예, 배꼽이 떨어지면 특별히 할 필요는 없는데, 기저귀 가실 때 좀 누렇게 배꼽 부분에서 기저귀에 묻어난다 하면 뭐 한두 번 닦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프레이식으로 간편하게 뿌려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머님 용도별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참외 배꼽 만들면 어떻게 해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참외 배꼽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참외 배꼽을 이렇게 많이 돌출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머니께서 보시고 많이 부어 보이거나 어떤 한 부위가 볼록하게 보이거나 하면 소아과에 와서 반드시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외 배꼽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많이 지금 한번 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전지은님도 다 해주셨고, 또 하루님, 행복한 유가족님, 김민정님, 테레비 추잉님, 소독은 배꼽 안까지 하는 건가요? 배꼽 안까지, 예. 그 배꼽 주변까지, 그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집어놨는데 그 끝에만 닦이시는 것이 아니고 배꼽 주변,
예, 조금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배꼽도 있거든요. 배꼽 안에까지 다 닦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추천해달라 하시는 제품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특정 제품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광고가 들어오면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저희 로즈마리 병원 다니시는 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또 광고가 들어오면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보통 조련에서 다 떨어져 나오죠? 네, 조련 가시는 분들은 조련에 보통 2주씩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다 떨어져 나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배꼽 닦을 때 아기가 아파하나요? 아무래도 차갑고 소독수다 보니까 예, 조금 따가울 수도 있겠죠. 예, 그는 닦이는 그때만 울지 그 외에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아기가 운다고 엄마 어떻게 하고 안 닦이시면 안 돼요. 꼭 닦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네. 모유 수유 네. 성공하고 싶어요. 네네. 무슨 팁이나 뭐 특별한 거 있으시면 한번 공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유 수유는요, 뭐 책자가 많이 나오긴 한데 어머님들이 분만 전의 내용들은 굉장히 책자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분만하고 나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전몸살이거든요, 어머님들. 자, 분만하고 나서 태반이 떨어진과 동시에 몸 안에서 유즙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모유를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젖이 빨리 도시는 분들은 분만하고 하루 이틀 만에 뿌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3일 전후에서 많이들 푸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기한테 젖을 빨려 주시면 되는데 이제 경산모 어머님들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기 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신데 초산모 어머님들은 안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모유수유를 하려면 엄마랑 아기랑 서로 마주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기를 엄마 가슴을 보게끔 옆으로 돌려 안으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인형을 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기가 있어요. 자, 아기가 으앙 하고 배고파서 울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안으시되, 예, 아기를 하늘 보게 안으시면 안 되고, 예, 엄마 가슴 보게끔 아기를 옆으로 돌려 안으시되, 이때 손 위치는요, 손바닥이 아기 엉덩이인데 가도록 딱 받치면 엄마 팔등이 아기 목 뒤를 받치게 됩니다. 아기들은 목을 못 가놓기 때문에 목 있는 데를 잘 받쳐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아기 입이랑 엄마 젖꼭지랑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이 여기서 본인이 아기한테 맞춰요. 숙인다든지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몇 분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시거든요. 아기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작잖아요. 그죠? 아기를 엄마 젖꼭지 가슴 보게끔 아기를 엄마 젖꼭지 위에 맞추세요. 그런 다음 아기가 먹고 싶으면 입을 탁 벌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아기 입 안에 엄마 젖꼭지 입천장까지 들어가도록 혀 위로 해서 깊게 물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아기가 알아서 빱니다. 모유수유는 엄마가 막 짜라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빨도록끔 어머님은 보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그냥 물려도 상관은 없지만 훨씬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잘 물게 하기 위해서는 유방 압박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가위 모양처럼 생겼죠. 그죠? 가위 잡기를 해서 엄마 젖꼭지에서 아래 위로 3cm 되는 부위에 가위 잡기를 해서 딱 잡으세요. 그러면 젖꼭지가 훨씬 잘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아기 입 안에 혀 위에 앙 하고 물리시는데 엄마 젖꼭지가 아기 입천장까지 들어가도록 깊게 물려주셔야지 아기가 빨면 엄마 젖이 유두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젖꼭지 유두에서 모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두는 나오는 통로예요. 유두 주변에 시커먼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유관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유가 집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아기가 눌러줘야지 젖꼭지를 통해서 젖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먹이는 자세, 아기한테 엄마 젖꼭지를 물리는 자세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유가 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 안아서 그렇게 먹이시면 되는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 보면 먹다가 잠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마 손가락으로 아기 입술 주변을 톡톡톡톡 두드려 보세요. 톡톡톡톡 두드려 보면은 해적이 반사라 그래서 아기가 먹고 싶으면 엄마 젖꼭지를 빨려고 다가옵니다. 자, 그런 반응이 있으면 아직 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아기가 빨 수 있게끔 물려주시면 되고 그러면 다 먹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입술에 힘이 풀려요. 처음에는 엄마 젖꼭지를 확 물고 있던 게 서서히 양이 배가 차면서 입술이 힘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기가 빨지 않아요. 자, 그래도 한 번 더 아기 입술 주변을 톡톡톡톡 두드려 보시면 아기가 먹으려고 막 다가갑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쉬고 그런 반응이 전혀 없다면 충분히 먹는 거니까 아기 상체를 들어 올려서 등을 톡톡톡톡 두드려서 트림을 시킨 후에 재우시면 되고, 또는 한쪽을 충분히 빨렸는데도 아기가 계속 빨아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쪽 젖꼭지를 물리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젖꼭지를 물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유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기가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빨 수 있도록 해주시되 자주 물려주시면 돼요. 분유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3시간마다 시간 간격을 지켜서 먹이라 하지만 엄마 모유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기가 충분히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을 때마다 빨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 필요 없어요. 수시로 자주 물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모유 수유 실패하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생아 때는 엄마 뿌는 속도를 아기가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아기가 잔다든지 하면 더 이상 수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모유는 반드시 유축을 하셔야 돼요. 짜주셔야 되거든요. 안 짜주고 그대로 두면 젖은 불어 있는데 그만 뿌는 것이 아니고 불어 있는데 또 불고 또 불고 하기 때문에 전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한테 빨려주시고 충분히 양쪽 유방을 비우셨으면 짜실 필요가 없지만 아직 젖이 차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유축을 하셔서 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 전몸살로 어머님들 고생하시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모유 수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는 너무 또 자주 먹으면 아기가 통통해질까 봐 걱정이 된다.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절대 통통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요. 어른들처럼 맛있다고 또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뚱뚱해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어머니. 자, 또 질문하시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네네. 진짜로 오늘 아까 우리 선생님 강의 막 하실 때 네네. 채팅창이 멈춘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네네. 인터넷이 이게 나갔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어머니들이 지금 300분 넘게 너무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채팅이 하나도 안 네네네. 직접 지금, 얼굴을 보고 하면 더 행복할 텐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조금씩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네네. 수유 자세가 여러 개던데 네네네. 아이가 잘 빠는 특정 자세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고. 특정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두가 보통은 정상 유두가 많은데요. 간혹 짧은 유두도 있고 평평 유두도 있고 한물 유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젖꼭지는 나오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방을 빠르면 되기 때문에 물론 젖꼭지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짧거나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유방을 빠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위 잡기 해서 엄마 젖꼭지 유륜, 젖꼭지 주변 시커먼 부분이 유륜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아기 입속에 충분히 깊게 물려주시면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안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란식 자세인데, 자, 이 자세가 편하신 분들은 이 자세를 하시면 되고, 나는 이 자세가 불편해 하시면은 교차 열암식 자세를 하시면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반대쪽 손을 아기 목 뒤에 받치시면 됩니다. 이 손은 빼시면 돼요. 수유하실 때는 보통 수유 쿠션을 두르고 하시죠. 그죠? 요즘은 수유 쿠션 아기 용품점에 가면 다 팔아요. 그러면 팔 위치만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요 자세가 편하시면 요 자세를 하셔도 돼. 남은 손은 그럼 뭐 하느냐? 똑같습니다. 유방 압박을 해서 젖꼭지가 잘 튀어나오도록 해서 물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빠는 힘이 약하거나 미수가 저체중 아들은 좀 약해요. 그죠? 그래서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워서 먹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요 자세는 조금 난해한 자세죠.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기가 작고 또 미수가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빠는 힘이 중력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잘 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앉아있는 자세가 힘들 수 있잖아요. 상처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누워서 하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든 엄마가 편하면 아기도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정해진 자세는 없습니다. 정해진 자세로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안고 수유하다 보면 잠들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냥 재우나요? 아니면 깨워서 입 주변을 자극해주고
괜찮으면 트림까지 해주고 네네네. 재워야 하나요? 어떻게 네네. 해야 돼요? 고를 이게 때는 네네. 얘가 진짜 자는지 선잠 자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엄마 품이 푸근하니까 잠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덜 먹은 상태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는 등을 톡톡톡톡 두드린다든지 입술 옆을 볼 있는 데를 통통통통 두드려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팔을 주무리시거나 다리를 주무리시거나 귀를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아기를 한번 깨워보세요. 그래도 아기가 반응이 없다면 그거는 잠든 겁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수유가 안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재우시면 됩니다. 선잠인데 네, 확인하셔라는 네, 네. 말씀이시고요. 네. 또 요 아기 실물 크기인지 이렇게 여쭤보면 되겠네요. 저체중하거나 미숙 아이들은 요 정도 크기가 되고요. 보통은 요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작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 2.5kg? 예예. 실제 크기면 한 2.5kg 정도 될 거예요. 보통 정상 체중은 뭐 3.3kg. 네. 예예. 그 정도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선생님께서 한번 채팅창에서 질문이 요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트림 안 시키고 그냥 재우시나요?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뭘 먹든 트림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공기를 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깨워보시고 더 이상 반응이 없으면 상체를 일으킨 상태에서 등을 톡톡 두드려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아기 만지시는데 능숙하시는 분들은 아기 목뒤를 받치셔서 아기를 딱 보고 얼굴을 보시고 등을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고, 물론 엄마 무릎 위에 아기 엉덩이를 받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목을 잘 받치시고 상체를 톡톡톡톡 두드리고 먹었는 거 내려가게끔 훑어주시면 아기가 트림을 어른들처럼 극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트림을 시키고 재우시면 되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어떨 때는 트림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애기 등을 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충분히 훑어졌는데도 트림을 안 할 때는 그냥 재우시되 똑바로 눕히는 것보다는 옆으로 약간 돌려 눕히시면 혹시라도 애기가 토한다든지 할 때 기도로 넘어가는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강의를 너무 집중되게 잘하시는 아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안 올라오는데. 네네. 어머니들 이제 살짝 질문 타임이니까 네네.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강의에 네네. 집중. 자, 질문하세요. 자, 질문입니다. 자,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젖이 차 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이 질문도 어머님들께서 수유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네. 처음에는 젖이 차 있는지를 몰라요. 젖이 차 있는지를 어떻게 아나? 네. 젖이 불면 아파요, 어머님들. 빵빵하게 불어는 느낌이 들면서 좀 압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한테 먹이거나 짜지 않으면 안 돼요. 심한 경우는 젖이 많이 차 있는 경우는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예. 통증이 있다.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젖이 차는 이렇게 빵빵하니 불면은 아픕니다. 예. 아직 그 느낌을 모르시니까. 예. 오늘 강의를 들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곧 같습니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조리원 안 가는 초보 엄마 뭘 모르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도 계시고요. 유선염 걸렸을 때 모유 수유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유선염이 걸렸다면 분명히 어머님께서 열이 나거나 젖꼭지 주위에 압통이 심하게 나거나 빨갛게 발적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시고 네.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유령 크기가 다시 작아질까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네요. 네. 네네. 유륜 크기는 물론 조금 이제 커질 수도 있지만 한번 커진 게 다시 줄어들건 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젖꼭지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유방이 조금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가슴이 처지거나 그렇게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임신 자체로 인해서 유방선이 변화가 오는 거지 모유수유를 했다고 유방이 처지진 않습니다. 예. 선생님께 또 건강한 아기똥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기 변 색깔이 녹색이에요. 병원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태어나면 아기들이 태변이라 그래서 암녹색 변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거 한 2, 3일 정도 보고 나면 변을 보게 되는데 바로 노란 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행변이라 그래서 넘어가는 단계다 해서 이행변, 초록색 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행변을 단계에서 초록색 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변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없단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 또
이제 원래는 신생아 목욕법 네네. 그리고 기저귀 가는 법 네네.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또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네. 더 또 이 지금 궁금하신 신생아 목욕법과 네네. 기저귀 가는 법이 이제 영상으로 잘 되어 있는 네네. 곳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네네. 어딘지 네네. 어디죠? 저희 로즈마리 병원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1편부터 7편까지 아주 잘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예. 아, 지금 들어가서 광고를 네네. 자, 로즈마리 네네. 병원 유튜브에 로즈마리 병원 치시면 네네. 또 다양한 정보들 아까 네네네네. 말씀드린 신생아 목욕법 그리고 네. 기저귀 가는 법 1탄부터 7탄까지 1편부터 7편인데요. 7편. 그 중에 이제 기저귀 가는 거랑 목욕법도 다 있고요. 있구나. 예, 우리 예. 선생님께서 네네네. 촬영한 제가 직접 강의한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로즈마리 병원 유튜브를 채널로 들어오세요.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구독도 네, 해야 되죠? 그럼요. 네. 구독도 많이 한번 네네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 병원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몇 명이나 볼까요? 지금 네네. 보고 지금 이제 어머님들 좀 또 한번 진짜 구독하셨는데 구독 좀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저 557명이거든요. 아, 이거 맞죠?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네네네. 600명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머님들? 오늘 600명까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 네네. 어머님들 600명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로즈마리 병원 유튜브 구독했다고 지금 많이 아우, 뜨거든요. 감사합니다. 부인님이시네요. 근데, 그죠? 숫자는 똑같습니다. 네네. 지금 숫자가 안 네, 올라가는데 네. 일단 믿어볼게요. 구독 좀 네.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미니님도 구독 중이라고. 네네, 구독 중인 감사합니다. 분이시고. 이 청을 나갈 수가 아, 없어서. 네네네네. 좀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잠깐 네. 구독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로즈마리 병원 또 유튜브 들어오시면 많은 또 정보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러면 요 질문 드릴게요. 네네. 신생아가 열이 나면 네네. 어떻게? 자, 신생아가 열이 나면 일단 열을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어른들보다 정상 체온이 높아요. 아기들 정상 체온을 네.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어른들은 36.5도가 정상 체온이지만 맞아요. 아기들은 37도가 정상 체온입니다. 그래서 36.5에서 37.5도 사이가 정상이고 38도 이상 되어야지만 열 나는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아기 미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37.5에서 38도 사이 미열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37.5도 이상의 미열이 나는 경우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아기를 충분히 닦여 주시고 네. 그래도 열이 계속 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병원에 나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밤에는 일반 병원들은 다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은 주로 뭐 밤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걸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여 주시고 그래도 계속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병원에 네네네. 미지근한 수건으로 하다가 네네네.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면 네네네. 꼭 병원으로 이동하시라는 네네네. 말씀이셨습니다. 구독 정말 많이 했는데요, 오늘? 네네. 오늘 아우, 감사합니다. 600명 되겠는데요? 1000명 넘겠는데요? 저도 올라갔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20명 올라갔습니다. 네네. 열이 나면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병원 가야 되는데. 네네. 유튜브 채널 로즈마리 병원 왔습니다. 로즈마리 병원 네, 치시면 맞습니다. 나와요. 네네네. 자, 아기가 100일 정도까지 연두 녹변의 묽은 변을 봤어요. 그래서 분유로 바꿨더니 색을 바로 황금변으로 보더라고요. 그럼 분유를 잘 바꾼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 분유 속에 있는 성분이 뭔가 모르게 아기하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유를 바꿨더니 황금색 변을 본다면 그 분유가 아기하고 잘 맞는 거죠. 잘 바꾸신 거 맞습니다. 네. 네네. 아기 열은 귀로 재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원래 가장 정확한 건 직장으로 재는 것이 가장 네. 좋지만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직장으로 재긴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막으로 재도 되고 요즘은 이제 레이저로 해서 네. 피부 가까이에서 찍으면 바로 체온이 뜨는 체온계도 있습니다. 그런 네. 거 쓰시면 더 좋겠죠. 네. 네네. 동네가 시골이고 해서 대학병원이 없으면 밤에 해열제 뭐 이거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뭐 이제 멀리 가기가 힘들면 일단 해열제 좀 먹여보시고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모유수유 약인데 변을 너무 안 본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안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자, 아기들은요 배변을 어른들하고 다르게 하루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많이 볼 때는 10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네. 10번 이상 물처럼 짝짝 싸면 우리는 아기를 설사한다라고 보고 또 하루에 한 평균 3에서 4회는 봐야 되는데 네.
한 번밖에 안 봤다. 네. 그러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일단 네. 한 며칠 지켜보시고 아기가 계속 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본다. 네, 어른들처럼. 계속적으로. 그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네. 계속적으로 안 네네네네. 본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게 네네네.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참고로 아기 변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 네. 봐야지 변 받는 횟수로 칩니다. 음. 찔끔찔끔 짜듯이 기저귀에 묻혀나는 거는 변 받는 횟수로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변 보는 횟수를 세우셔야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돌 전까지 비누나 워시 사용 안 해도 되나요? 아, 목욕법이군요. 아, 목욕법, 네네. 요거는 뭐 로즈마리 병원 유튜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꼭 가서 확인하세요. 네네네. 자,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갓 태어난 신생아도 비누 쓰셔도 되는데요. 아기 전용 비누를 쓰시면 되겠고 또는 전용 워시를 쓰시면 됩니다. 굳이 어머니께서 나는 비누 쓰기 싫어하시면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아기 대소변을 본다든지 겨드랑이, 목 접히는 부분은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땀 냄새 있죠, 그죠? 그래서 아기 전용 바스나 워시, 그 다음에 비누 이런 거 조금은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기마다 분유가 안 맞는 것처럼 모유도 안 맞을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도 올랐어요. 모유는요. 엄마 아기는 엄마 아기에게 맞게 다 인체 내에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는 없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딱 느낌이 오는 것이 전유와 후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전유, 후유. 전유는 처음에 아기한테 젖을 빨 때 나오는 게 전유예요. 좀 멀겋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물젖이라고 네네. 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물젖이니 참젖이니 하면서 물젖은 먹이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아기에게 맞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빨릴 때는 좀 멀겋게 나오지만 그게 이제 앞전자를 써서 전유예요. 네. 어느 정도 빨고 나면 진한 액젓이 나오는데 그게 후유거든요. 후유 속에 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유를 짜고 후유만 먹이면 되지? 그럼 변비가 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전유와 후유를 다 먹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젖 한쪽 젖을 충분히 비워주고 반대쪽 젖으로 물려주면 요 애기는 전유와 후유를 충분히 먹기 때문에 네.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쓰시는 분들 좋은 거 계시네요. 쓰시네요. 네, 예. 그리고 아기 베개는 언제부터 사용하면 좋을까요? 뒤집기 하면서 계속 굴러다녀서 아기 베개 질문도 있고, 네네. 쉬나 응가 쌀 때마다 비누 사용해서 씻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을 많이 볼 때는 아기가 10번까지 보고 소변도 많이 볼 때는 10번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소변을 굳이 볼 때마다 씻으신다면 그러면 가정을 합니다. 소변 10번, 대변 10번, 합이 20번, 하루 몇 시간? 24시간. 24 나누기 20 하면 수시로 자주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씻을 수는 없거든요, 어머님들. 그래서 응가를 조금 쌀 때는 그냥 물티슈로 닦여주시고, 많이 쌌을 때는 닦이는 것보다 씻기는 게 더 낫겠죠. 그런 경우에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유 중이면 중간에 여러 번 사출되더라도 후유인 거죠? 라는 질문도 있고요. 네네. 17개월인데 목이 너무 짧아서 아직도 접혀 있어요. 목이 길어지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네. 혹시 목이 길어지나요? 자, 이거는 어머님들, 목이 긴 아이도 있고 짧은 아이인데 저희가 얼굴이 긴 형도 있고 좀 짧고 둥그런 얼굴도 있듯이, 그렇죠. 다 다른데 조금 짧게 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입짧은 아기 전유밖에 입짧은 아기는 전유밖에 못 먹을 텐데 후유는 유축기로 유축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네네. 입이 짧다는 말은 좀 어머니께서 잘못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이 짧은 것이 아니고 먹는 양 자체가 좀 적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2kg대 아이들이랑 4kg대 아이들이랑 먹는 용량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어머니. 예를 들면 성인 50kg인 여성과 100kg인 여성이 먹는 양이 같을까요? 같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기가 작다면 자기가 빠는 맛이 빨면 더 이상 안 먹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기가 안 먹는 것 같다, 체중이 안 는다, 또는 대소변 보는 횟수가 적다, 이러면 병원에 와서 다른 데 이상은 없는지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달 넘은 아기인데
잠 투정이 너무 심해요. 울어도 달래서 분유 먹여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네네. 신생아 몽고 반점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네네. 몽고 반점은 저희가 몽고 계열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진하고 엷음의 차이지 없는 아기들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저희 애기 몽고 반점 없었어요, 첫째.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엷어서 눈에 안 띌 수도 있겠죠. 있긴 네네네. 있는데 너무 네네. 엷어서 안 네네네. 보일 수도 있다. 네. 자, 또 저희 애도 없었어요. 얘 없었어요. 또 신생아는 황달이 다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신생아 때는 간 기능이 미숙해서 누구나 다 옵니다. 대부분은 스치고 지나가는데 네. 덜어는 점점 노래져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근데 육안적으로 보는 거랑 이제 검사상의 수치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노래 보이는 경우는 반드시 소아과에 와서 검사를 하셔서 수치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머님 지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몽고가 전 질문하신 분이 저희 애가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다고. 네. 피부가 까매서 안 보이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좀 시퍼렇게 보이니까 피부가 까마면 눈에 쉽게 안 띌 수도 있겠죠. 네네. 모유 수유할 때 조심해야 될 음식 있나요? 라는 질문. 네네, 어머님들. 자, 너무 짜거나 맵거나 딱딱하거나 그런 음식은 피해 주시면 좋겠고, 네. 자기가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 뭐 이거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 하더라 해서 평소에 잘 안 먹는 뭐 생선 같은 거 있죠. 네. 예. 또 알레르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님들께서. 네. 어떤 음식에 뭐 복숭아 네, 알러지나 그렇죠. 딸기나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네. 어제 어떤 분은 미역국만 계속 네네. 미역국만 그런데 계속. 저도 아기 놓고 한 달 내도록 미역국 먹으니까 미역국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좀 네. 요리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꿀팁. 미역국을 꼭 소고기 넣어서 끓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희 어허. 시어머님 같은 경우는 광어도 넣어서 끓여주시고, 도다리도 넣어서 끓여. 정말 국물 맛이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다 안에 넣는 걸 다르게. 네네. 명태를 넣으신다든지,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조리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조리법으로 네네. 좀 낫다. 네네. 계속 소고기 미역국만 드시니까 네네네. 힘드시는 거다.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제 어떤 예, 분이 예. 친정엄마분이 계속 소고기 미역국 네네. 드시는 게 너무 요새 소고기 값도 놀라시더라고요. 하나 너무 비쌉니다. 네. 네. 채팅창에 미역국 질려요. 네, 라는 맞습니다. 분들이 계시고, 네네. 된장도 뭐 삼계탕도 먹고. 예, 다양하게 드셔도 예. 삼계탕 드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근데 선생님 왜 자꾸 애기 안고 계시는지요? 네네. 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네, 일이 혹시나 너무 많아서, 또 혹시나. 바로 또 네네. 질문이 오면 바로 네네네. 또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런 또 깊은 뜻이 있을 수가 네네네. 있습니다. 어머니도 질문 들어오면 바로 답변해드려야 되니까. 별이맘님. 네네. 날 것 먹어도 되나요?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 날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잘못 먹으면 설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힘드시니까. 장염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날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즈마리 가면 간호사님 만날 수 있나요? 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네, 아기 있으시고. 놓게 되시면, 네. 신생아실을 거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또 간호사님 병동에 계신지 조리원에 계신지 궁금하다고. 저는 신생아실에 있습니다, 어머님. 네, 신생아실에. 면회하러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면회하러 오셔가지고 네, 누구에게 네. 아니요 간호사님 보러 네, 또 네, 그렇게 네. 면회 가능합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하트 네.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또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기호미님. 네. 편평유도인데 출산 전에 유방 마사지를 출산 받아야 전에. 될까요? 출산 전에 유방 마사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기를 놓겠습니다. 네. 유방 근육이랑 작은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전에 유방을 너무 마사지를 강하게 받으시면 조기 진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전에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이제 젖꼭지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자 해서 조금 이렇게 청결 위주로 조금 피부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일부러 유방 마사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기 진통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도신 네네네. 그거 아닙니까? 그럼 네네네. 기억이 났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기 놓고 나서 젖이 불면 필요로 할 때 유방 마사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발 지금 안 하니까 화장실 갔다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실 편하게 다녀오시면 되고요. 모유가 6개월 전에 의미가 없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 모유가 어머님들 처음에 나면 초유라 그래가지고 네. 대부분 어머님들이 또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처음 나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초유라고 생각하시는데 초유는 넓게는 일주일
일주일 간격까지 초일 성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성숙률을 보시면 되는데요. 뭐 6개월이다, 100일이다. 그건 어머니께서 인위적으로 나누시는 거지. 자, 아기 개월수에 맞게 모유는 그 단계별로 맞춰서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이다 딱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는 최소한 돌 때까지는 좀 먹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돌이 되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수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나는 더 이상 그 이상 하고 싶다면 2살, 3살까지 먹이시면 되지만 네. 웬만하면 돌 때까지 좀 먹여주시면 아기가 밥 먹을 그 이제 시기가 되니까 그때는 모유를 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좀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다면 여건이 괜찮으시다면 돌 때까지는 먹여주십사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또 채팅창에 또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질문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10주 차인데 산전 마사지. 네, 전신에 이제 찌뿌둥하고 그럴 때는 가볍게 좀 받으시는 것도 상관없겠죠. 다만 이제 가슴 쪽하고 이제 자궁 쪽에는 좀 너무 압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생아 목욕 시 물로만 씻기는 게 좋을까요? 물티슈 사용해도 될까요? 자, 씻길 때는 물티슈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들. 깨끗한 가제 손수건 같은 거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목욕하실 때 이렇게 씻기실 수 있거든요. 가제 손수건 이용해서 씻기시면 되지 물티슈는 굳이 목욕 중에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자, 자세한 거는 저희 로즈마리 병원 유튜브 채널에 네. 목욕법 나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훅 들어오시네요. 네. 네.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네. 자, 냉동 보관 시 얼마나 가능한가요? 네, 유축에는 유축. 모유 저장과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냉동은 3개월까지 가능하고요. 냉장은 3일, 72시간 가능하고요. 자, 이런 선선한 테이블 위에 실온에서는 4시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먹이실 것 같으면 실온 보관하시면 되지만 조금 더 뒤에 먹이실 것 같으면 냉장이나 냉동을 하시고 자, 이때 냉장고 들어가는 모유는 차갑기 때문에 바로 네. 애기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전자레인지를 바로 돌리시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뜨뜻한 물을 그릇에 담으셔서 그 안에 모유 짜는 걸 중탕식으로 이제 서서히 데워 주셔야 되지 바로 전자레인지를 가한다든지 하시면 안 되고 네. 또 냉동해 있는 것은 한 번만에 해동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물이 식죠. 네. 그럼 비우고 다시 따뜻함을 받아서 녹을 때까지 당겨주시면 되고요. 녹는 과정에서 기름 성분이 둥둥 뜰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 흔들어서 먹여주시면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은 한번 해동해서 남은 모유는 아깝다고 뒀다 또 먹이시면 안 돼요. 상할 수가 있어요. 한번 애기한테 먹이고 난 뒤에 남은 모유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이나 냉동하실 땐 한번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짜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 수유 잘 안 나오는 산모 더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타고난 건가요? 그런 질문이 예. 제가 보니까 어머님들 체질적으로 좀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기 놓고 나면 대부분은 모유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많으신 분도 있고 좀 적으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개인차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에 맞게 다 모유는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임신 20주인데 안마의자 안 되겠죠? 몸이 너무 굳는 느낌. 안마의자. 안마의자 쓰시는데요. 너무 아프지 않게끔 강약 조절을 강약 잘 조절을 하셔서 해가지고 네네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은 건 있죠. 신랑한테 주물러 달라고 하면 그렇죠. 굿입니다. 안마의자보다는 그럼요. 신랑 뒀다 뭐합니까? 안마 남자. 네네네. 남편분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네. 네네. 그리고 또 질문 연어반이요? 연어 반점. 저희가 이제 엉덩이에 보통 몽고 반점이라 그래서 있는데 몽고 반점은 엉덩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몸 어디에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어 반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좀 붉은 반점이에요. 이마랑 눈, 목 뒤 이런 데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크면서 엷어지면서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자,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돼요, 어머님들. 지금 이제 또 어머님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증문즉답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니까 지금 네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안마의자 하신 분이 네네. 남편보다 안마의자가 더 낫다고. 네네. 안마의자가 더 시원하다.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남편분 분발하셔야 되겠는데요. 네네네. 잘하셔야 되는데 안마의자가 더 낫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입안은 언제부터 닦아야 할까요? 분유 순유 중이에요. 네네. 분유 먹는 아이들은 입안에 하얗게 좀 많이 찌꺼기가 끼죠. 그런 경우에는 깨끗한 가제 손수건으로 살짝 가볍게 닦여주시면 되는데, 애기 용품점에 가면 칫솔이 있어요. 단계별로. 네네. 그걸 사가지고 애기 전용 치약이 있거든요. 살짝 묻혀서 가볍게 그냥 닦여주시면 돼요. 너무 힘을 줘서 나는 살살 닦는다고 닦았지만 너무 힘을 주면 입안이 굉장히 살이 연하잖아요. 네. 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닦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네. 신생아 베개는 언제부터 사용해요? 베개는 태어나자마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네. 애기 머리가 처음에 대부분 다 물렁물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것도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머리 이제 뼈 자체가 단단한 아이들도 있고 조금 이제 말랑말랑한 아이들도 있는데 베개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뭐 싸개라든지 타월 같은 거 접어서 그 위에 이제 눕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네. 네. 누가 도배하는데 이거 이분 나가주세요. 이분 나가. Get out, get out. 네. 네네네. Get out. 네. 네. 자, 아기 잡는 욕구, 쥐는 욕구 그런 게 있다던데. 애기들은요, 여러 가지 반사가 있는데요. 아기 손에다가 엄마 손가락 하면 꽉 쥐는, 반사가 있어요. 건강한 아이일수록 잡는 힘이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모로 반사라 그래서, 아기들은 많이 놀래거나, 갑자기 추운 데서 온도 변화가 갑자기 느껴진다든지, 특히 목욕할 때 애기 물속에 넣으면은 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발부터 서서히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 두 팔을 하늘 향해서 쫙 피는 경우가 있어요. 모로 반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일수록 훨씬 더 힘차게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쫙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이런 반사가 없거든요. 아기 때는 모로 반사라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은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쫙 벌리기도 합니다. 옷을 갈아입히거나 옷을 벗기거나 목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을 시키거나 옷을 상의를 벗고 있을 때, 그죠? 놀래거나 하면 두 팔을 쫙 핍니다. 이거 모로 반사. 네네. 건강한 아이들은 모로 반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돌발 안 했고요. 모자동 실시 조련 도와주기 있을까요? 모로 반사 때문에 수화드럭 같은 옷 입히지 않나요? 라는 분도 계시고. 모로 반사 때문에 애기들은 배내 옷이 좀 길거든요. 손을 충분히 덮고 또 한 달, 태어나서 한 달까지 신생아로 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싸개로 가볍게 좀 돌려놓으시면 애기가 놀랜다든지 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처럼 이렇게 펴는 것보다는 가볍게 이제 놀라지 않도록 싸개로 싸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한 달까지는요. 네. 자, 또 여기 이제 속삭이 언제까지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돌발 퀴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맘소리 채널이 톡이 안 보내지고요. 여기 별이만님 모유 수유하기 전에 젖꼭지 주변 소독하는 게 나은가요? 네네. 가제 손수건으로 가볍게 땀 흘린 정도만 닦여내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비누 칠해서 소독 특히 같은 그리고 목욕할 때 이태리 타월로 막 젖꼭지 주변 깨끗하게 한다고 빡빡 문지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인체는 젖꼭지에서 자체 오일이 유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 오일이 분비가 되거든요. 너무 지나친 청결은 아니한만 원하다. 과함은 부족한만 원하다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땀 정도 닦아내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네. 아기 발 차가워도 되나요? 부모님이 자꾸 입을 덮으려고 자꾸 덮으셔서 네네네. 걷어내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 양말 신기시면 되겠죠. 네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욕조 목욕은 언제 졸업하면 되나요? 네, 어머님 목욕하는 방법도 네네. 톱목이 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톱목이 싫다 하면 부목이 하시면 되거든요. 밑에 폴을 깔아서 방수포 하나 깔고요. 그 위에 폴을 하나 깔아서 놀래지 않도록 배 있는 데는 수건으로 덮으셔가지고 손수건 적셔서 부목이 하셔도 됩니다. 네네. 상관없습니다. 네. 아기 물 언제부터 먹어도 될까요? 물은 태어나자마자 저희가 먹는 것이 모유고 분유잖아요. 그렇죠. 다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또 물을 먹이실 필요는 없지만 아기가 너무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는 딸꾹질을 한다든지 할 때는 따뜻한 아기 전용 보리차물 끓여서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꼭 물을 챙겨 먹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물이랑
모유랑 분유랑은 다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꼭 먹여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돌발 안 했고요. 자, 돌발 안 했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돌발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발 퀴즈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잠깐 쉬고 물 좀 네, 드시고 계셔야 네네. 됩니다. 자,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빨리 돌발 퀴즈 함께 하실 분들 빨리 모여주세요. 돌발! 자,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그 이어폰에 소리 낮추시고 빨리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돌발! 돌발! 빨리 모이세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돌발 퀴즈를 만약에 못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풉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안 오시는 거면 이거 안 듣고 계신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듣고 계신 분들 빨리 돌발 퀴즈 풀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는 맘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오셨죠? 아니요, 돌발도 똑같이 맘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답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졸던 강아지 깼다고요? 네. 돌발도 카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돌발도 카톡으로 참여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여를 안 하시면 2부에 경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자, 돌발 퀴즈 냅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하는 신생아 검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BCG 항체 검사, 2번 선천성 난청 검사, 3번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자, 이건 좀 어렵나요? 오늘 좀 어렵네요, 문제가.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자, BCG 항체 검사, 선천성 난청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다들 문제 어렵나요? 어떻게 좀 잘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렵나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맘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문제의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답을 치시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빨리 이동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님들께서 다들 뭐 답을 서로 공유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네. 채팅창에 1번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첫째를 낳아봐서 그런지 이번엔 쉽다는 분도 계시고 소리 듣고 있다가 돌발 소리도 카톡 켰다는 분도 계시고 1번입니다요 라는 분도 계시고 김희진님 3번 하셨고요. 네, 김희진님 왜 그러시죠? 네, 자 모든 분들 1번 하고 있는데 김희진님만 3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정답 확신해요.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우면 채팅창을 보세요. 유튜브 채팅창을 한번 쓱 보시면은 이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기 깔까고 소리 줄였다고요? 네, 저도 3번 했는데 출산을 해서 몰랐는데 3번이죠. 2번 하신 분들 계시고요. 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유튜브 채팅창 보세요. 한번 쓱 보고 지금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집단지성, 그렇죠. 여기 지금 집단지성으로 400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세를 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BCG는 3주차 때 맞았어요. 네. 자, 회사에서 이어폰 끼고 들으면서 일하신다고요? 다둥이맘님, 월급 루팡이시네요. 네. 다둥이맘님, 월급 루팡이시네요. 네. 네. 정답 마감 5초 전입니다. 5, 4, 3, 2, 1, 땡. 자,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생아가 알려드립니다. 1번. 네. 자, 살짝 이따가 검사. 자, 열심히 일하는 척 하면서 듣고 계시는 오정은님. 네. 오정은님 또 월급 루팡이시고. 자,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하는 신생검사가 아닌 것은 정답은 바로 몇 번인가요, 선생님? 네, 1번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야, 1번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번. 자, 우리 선생님, 요거에 대해서 요 질문 같이 이렇게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때 하는 검사는 첫 번째 신생아 대사 이상 검사가 있거든요. 아기가 모유나 분유를 먹게 되면 몸 안에서 대사가 이루어지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진지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신생아 난청 검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잘 듣나 못 듣나는 청력 검사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1번 BCG는 아니에요. 그거는 태어나서 4주 이내만 접종하면 4주 되는 이내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틀리네요. 여러분들 계시고 3번 했어요. 네. 김희진님 제가 기회를 드렸었는데, 네.
대신 그래도 돌발 퀴즈는 참여만 하면 되는 거라 참여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번 하시면 뭐 맞았으면 기분이 좋으신 거고 딱 틀리신 분들은 참여하셨으면 괜찮은 겁니다. 자, 이제 또 채팅창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채팅창에 이제 질문 타임이니까 질문 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서 지금 빨리 올려주시면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나기 변해 쪽으로 주고 보고 겨울에 애기 바지 입혀야 하나요? 가볍게 양말 신고 이불 덮이면 될까요? 여러분들 계시고 돌까지 모유 수유하면 이유식 병행할 필요 없나요? 아니면 병행하면서 모유 수유를 하나요? 라는 자, 이유식은요, 어머님들, 아기 태어나서 6개월째 되는 데부터 유식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유식을 해도 모유 수유는 계속 가능합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유식을 먹이고 배부른데 모유를 먹이려고 안 먹겠죠, 아기가 배가 불러서. 네. 그래서 항상 모유 수유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항상 모유 수유를 먼저 하시고 이유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유식 배불리 먹이고 모유 엄마 젖을 빨리 하면 아기 배불러서 안 먹어요. 네네. 그래서 모유 수유를 먼저 하시고 이유식을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량아들은 이유식을 빨리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우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개월수가 중요합니다. 네, 너무 이유식을 일찍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기가 받아들일 장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너무 이른 이유식은 아닙니다. 네. 네. 자, 또 질문. 자, 한번 또 선생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 모유수유 텀이 어찌 되나요? 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유수유는 아기가 원할 때마다 빨리 쉬면 되는 거예요. 시간 텀 필요 없어요. 이유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시간 간격 필요 없고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고 싶어 할 때마다 빨리 쉬면 됩니다.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고 네네, 싶을 때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네. 거 좋고요. 자, 아까 보니까 어떤 분 질문 중에 네. 자, 모유 수유를 해도 분유 수유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네. 자, 아기가 엄마가 모유가 많아서 잘 나와서 모유를 먹고 아기가 충분히 먹고 자면 굳이 분유를 먹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모유를 먹였는데도 다 이렇게 양쪽 다 빨렸는데도 아기가 계속 먹으려 하면 그럴 땐 필요할 때 분유를 먹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유를 먹인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 자, 또 아기 귀지는 어떻게 하나요? 빼주는 건가요? 그냥 두나요? 라는 질문도 아기 있습니다. 귀지는요, 어머님들, 너무 속에 점막 깊이 넣게 되면 점막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 면봉으로 가에 드러난 것만 살짝 닦여주시면 되지 너무 깊이까지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요. 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젖거부가 심한 아이 계속 도전해야 할까요? 자, 젖거부가 심하면 굳이 어머니께서 직수를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아기한테 바로 젖을 물리면 좋긴 하지만 뭐 어떤 이유로든 젖꼭지가 너무 한몰이라서 또는 뭐 아기가 이 엄마처럼 너무 안 빨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아기가 젖을 빠는데 힘든 기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직수를 하지 않아도 유축을 해서 젖병에 담아서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도로를 제가 예를 들게요. 고속도로로 가든 국도로 가든 똑바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죠. 모유를 먹인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직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짜서 담아서 먹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머님들. 네. 너무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네. 네네. 어떤 분이 오늘 맘수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행복이 마미님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오셨거든요. 화들짝 행복이 마미님 또 오늘 또 강의가 좋았으니까 또 내일 또 12시에 강의도 다시 보고 오픈하니까 또 오셔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김VV55VV님 네. 맞나요? 네. 예. 6개월 이후에 모유수유만 영양 보충이 되나요? 자, 6개월이면 모유로만 부족합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이유식을 해야 돼요. 6개월이 되면 모유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하셔야 됩니다. 단 이때 모유수유를 계속 하실 거면 모유수유를 먼저 하고 이유식을 먹이시면 모유량이 줄지 않습니다. 네네. 회사 다니면서 유축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물론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서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이제 수유실, 유축실을 또 따로 그렇죠.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유축을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첫째 때 남은 모유로 아기 목욕 시켰는데 그게 피부에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남은 모유로 아기 자, 목욕을 먹는 것도 시켜줄 때. 부족한데 목욕까지. 네, 그거는 뭐 어머님께서 네. 네, 뭐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모유가 뭐 남아서 한다는 거야. 뭐 제가 말릴 그건 아니죠. 네, 뭐 피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럼요. 피부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끈적끈적하죠, 모유가. 네.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사지 하는 식으로 바르는 건 상관없지만 좀 닦아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유 주 성분이 유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은 쩍쩍하거든요. 이제 설탕이다 생각하시면 네. 당, 포도당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피부에 오래 남아있으면 예,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세균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자, 마사지식으로 바르는 거, 로션처럼 바르는 거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되지만 그걸 그대로 둔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게 닦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후 영양제 먹으면서 모유수 해도 상관없나요? 영양제? 그럼요. 영양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는 영양제가 있다면 드십시오. 채팅창에 부럽다고 모유로 목욕하는 부자. 너무 그러게요. 부럽다는 네네네. 분도 계시고. 자, 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즈마리 유튜브 구독 한 번 더 하라고요? 이거 너무 심하시나? 3번 했는데 지금. 지금 저 로즈마리 갑자기 앞에서 이게 뭘 F용지 뭘 쓰는 거예요. 그 소리가 쓱쓱쓱 소리 들리기도 하는데 로즈마리 유튜브 구독 한 번 더 외쳐달라고 지금 저한테 지금 지금 한 3번 했습니다 지금. 자, 네, 어머님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하나하나 못해서 자, 로즈마리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1편부터 7편까지 아주 상세하게 있으니까 들어와서 구독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580명 넘었어요. 그렇죠? 아까보다 더 지금 오늘 600명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관계자분들 3분 오셔가지고 지금 그 약간 어머니의 신서유기 느낌의 그 스케치북으로 자, 구독하라고 이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다 하는데 빨리 많이 유튜브 구독, 로즈마리 병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600명까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벌써 또 시간이 네네. 벌써 네네. 보시면 3시. 네네, 아쉽습니다. 네, 네, 한 시간이 그래서 후딱 갔네요. 진짜 금방 네네.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늘 또 가시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께 네네.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하트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막 힘이 나거든요, 제가. 자,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편안한 마음으로 순산하시고, 예. 모유수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어머님들 화이팅! 네. 네. 우리 로즈마리 가면 추가로 선생님 인사드린다고 마음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머님들 또 이제 또 선생님 가시는데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드리고요. 도배 하시는 김에 또 로즈마리 병원 유튜브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00명 제가 오늘 라이브 끝날 때까지 600명 좀 빨리 네네네. 채워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해서. 네. 17분만 또 오시면 되거든요. 네. 20명만 오시면 600명이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트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하트 많이 더 빠르게 구독했다고요. 고맙습니다. 또 로즈마리 병원 오시면 또 우리 선생님 만나뵐 수도 있고 네, 아시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지금 1부 끝나고 2부 때 이제 경품 추첨할 거니까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쌤 실전교육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트로 너무너무 많이 도움해 주시고 우리 그럼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